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검찰 인사를 해서 나가는 놈이 있으면은 승진하는 놈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개소리를 하고 나가면은 뭐 검찰 뭐 추미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쁜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근데 새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번에 검찰 인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형사부, 공판부처럼 실제로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검찰에 갔다 와봤잖아. 거기 가면은 그 정도 하는 건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은 뭐 명칭이 없어졌습니다만 특수부라고 해서 뭐 재벌들, 정치인들 수사하는 그 부서 애들은 일이 없으면 낮에 술을 처먹어. 낮에 진짜로.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술 냄새 풍기고 다녀. 그리고 언론에 주목받아가지고 아마 검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놈들 많아요. 정치인 한번 딱 쳐서 성과 내고 그걸로 승진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 실제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게 하자. 요게 이제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그 취임식한 신임 검사장들 보면은 뭐 여한섭 광주지검장이라든지 다음에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라든지 조재현 대구지검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금 검찰 개혁에 뭐랄까요 참여하고 뭐 찬성한다 그럴까 동의하는 취임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야. 검찰의 2,700명 검사들 중에 아주 일부 진짜 몇 명 안 되는 한 줌 오랜만에 내 표현.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출세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무슨 2%의 글 남기고 쳐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되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장들의 취임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기소 중심 그리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취임사를 다 공통적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정확하게 맞는 거니까 뭐 광주지검장 나갔던 이게 헛소리하고 나간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방향이 완전 반대됐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검사는 끝까지 검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런 그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에 동조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 감사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 감사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를 정치적으로 풀어낸 것뿐이지 실제로 법무부나 청와대가 정말 고삐를 진짜 1g이라도 늦추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또 비집고 들어올 거거든요. 끝까지 믿지 말고 의심의 눈초리로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한섭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었었죠. 뭐 김학의 면죄부준 사람이기도 한데 욕에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거야. 그중에 회색 분자가 있어. 물론 자기 정치적 목소리 안 내고 출세해서 소외했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출세 가도를 달려왔겠어요? 되게 배제가 되지? 그러니까 센 수사만 했던 놈들이 주로 대우를 받고 승진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 문제는 여한섭 같은 나름대로 잘만 거슬리면은 검찰 개혁에 동참할 만한 사람 같은 경우도 승진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승진해서 끌어올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잖아. 생각해봐. 윤석열의 임기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인사권 자체를 아예 못 쓰고 있어. 식물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이 승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했는데 난 추미애 장관 인사를 못 받아들이겠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내부 조직이 균열이 가는 거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친윤석열 그 나부랭이들하고 실제로 여기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에 일성을 내는 사람들 물론 뭐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 검찰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던 검찰의 적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한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문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또 다른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게
그러니까 뭐 기소 중심주의 뭐 그 검사가 뭐 조서를 작성하는 애는 없어야 된다 하면서 마무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검찰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 맥락 자체가 아직 물이 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검찰은 사법 정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법무부가 청와대가 설계한 대로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도대체 뭔데 사법 정의를 실현합니까? 검찰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이 네 개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검찰이 잘하면은 사법 정의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위를 이렇게 누렸던 핵심적인 사고방식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신임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인격이 올라가면 조직 전체의 역량과 품격도 함께 높아진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는 한동훈한테 딱 적용하면 좋은 말 같아요. 개개인의 능력과 인격이 올라가면 조직 전체의 역량과 품격도 함께 높아진다. 윤석열한테 딱,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검사장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혁당한다는 뉘앙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조상철이 윤석열 동기예요. 23기 서울고검장. 그 직급으로만 따지면 고검차장 다음에 검찰 넘버 한 세 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누가 더 높을까?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검차장이 높을지 서울고검장이 높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고검장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자, 고검장님 기침 1번. 근데 이런 승진자들의 목소리도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줘야지. 그동안 조선일보 단독처럼 이 프로세스에서 맨날 프락치짓 해가지고 끌어와서 야 지금 검찰 내부에서 분열이 이 정도다. 법무부 추미애를 까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것만 보도를 보다가 이렇게 객검을 던져주면 냉큼 물는 모 검사장들처럼 이런 그 기사도 많이 내주셔야 네. 동조하는 검사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 듣고 네. 싶거든요. 네. 네. 지금 뼈 때린 이야기도 했죠. 검찰 본연의 이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은 행간을 읽어보면 정치하면 안 된다예요. 예, 너 공무원이야. 뭐 이거죠. 예. 자, 윤석열은 하기야 뭐 같은 동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검찰이 지킨 개새끼 권력도 있고 이 개새끼야. 속으로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불법적으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개혁이라고 일단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월요일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 언론은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뭐였었지? 문찬석. 문찬석 이야기만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문찬석이 뭐 추미애 장관 뭐 등을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보면 이번에 제대로 대우를 받은 묵묵히 일을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잖아. 예. 검찰 내에 저는 윤석열이 계속 고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검의 부장들 싹 깔았죠. 사실상 싹 깐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자기 측근들 다 무슨 뭐 법무연수원 같은데 막 이렇게 발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점심 식사는 배달시켜 먹어야겠는데요. 혼자 방에서 예. 문 잠그고. 감아서 추천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법무부의 그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에서 제시한 건데요. 검사와 기자가 만날 때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기록대장을 추진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검사는 기자 만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아니,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공보관 있잖아요. 기자 상대하라고 공보관 혼자 있습니까? 공보관실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논평할 거 있으면 하면 되지. 여기 은밀하게. 근데 이게 정말 합리적인 방법인 게 서로 녹음하잖아. 기자도 녹음하고 그럴 필요 없지. 검사도 녹음하니까 보고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녹음 파일만 그대로 업로드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우나에서 만난다고. 그럼 또 나 사우나 또 출장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사람일수록 범인에 가깝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난리를 치는 언론이 어딘지를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낮술 먹고 저녁에 룸빵 가고 하는 게 너무 일상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뭐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윤서방 하나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검찰 개혁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요, 작용 반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폐해가 큰 걸 아니까 그런 거야. 예. 실제로 뭐 어디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부산에 윤석열 내려갔을 때 이동지하고 한동훈 만나고, 요건 세 발의 피일 거 아니에요. 룸사롱에서도 만나고, 마요네즈와 고추장. 예. 그것만 만나겠어요. 아까 말한 그 특수부 새끼들 낮에 일 없으면은 낮에 술 처마신다고, 그리고 술 깨고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유착을 하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면 검은 유착이 되면, 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검사가 내준 정보만 가지고 단독 걸어가면서 가짜뉴스 뿌리고, 지금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 기자들 고소하잖아. 네. 근데 그 고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했죠. 기자가 이건 검찰이 준 거여서 나는 그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측면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검언 유착에는 정치적 사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유시민을 패면서 민주당 망하게 해야지,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렇게 보이잖아. 예. 뭐 그게 다 정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어떤 가는 상황에 난 조국 싫어라고 생각하면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단 유죄를 설정해 놓고 100군데 압색해 버리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 언론이 만약에 130만 개의 가짜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하다, 이런 수사를 하면 안 된다, 표적 수사하면 안 된다, 별의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서로 공범이 되니까 네.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러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언론 입장에서도 취재할 권리를 뭐 뺏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 검사하고 기자하고 가까워져서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언유착이라는 건, 검언유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자가 누리는 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결국에는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기소하는 걸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화려한 플레이를 하느냐에서 기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뿐이죠. 그러면 기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생활에서의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나 누구 검사 안다, 나 누구 검사장 안다, 친하다, 형 동생이다, 룸빵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청탁할 수 있는 그 권리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청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관 예우 그 검사들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구속 사건을 불구속으로 만드는 것처럼 기자들한테도 그런 간접적인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누리는 기자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걸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예. 뺐을 때 뺐더라도 나까지만 지켜줘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 검사는요, 윤석열의 예에서 보듯이 자기 허물이 없어야 누구도 단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검사들한테만 관대하잖아요. 검사에 관련된 사건 기소율 0.3%? 0.13. 0.13%밖에 안 되잖아. 그게 언론과 결탁을 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권력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 사건의 국민의 알 권리, 깜깜이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나서 결과는 되게 초라한 방식으로 가는데, 정정보도, 수정보도, 결과 후에 보도는 거의 안 하는 형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이 막 몰고 다니고 엄청 두들겨 패는데 이거 이 가게가 아닌가요? 하면 사고 다니고 귀식들이 복구도 안 해주고 그냥 그걸 끝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난리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사실은 언론이다. 그 언론과 둘이 결탁을 하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네. 봐봐. 얘네들이 정부를 진짜 그 조국 장관 이야기처럼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하는 게 정권을 끌어내려. 왜? 이놈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박근혜 수사해가지고 윤석열이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정권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를 핍박해? 엿먹어봐. 직접 대통령 못 때리니까 가장 가까운 조국 때리고 유시민 때리고 그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지들이 자초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 알 권리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저번에 마차님이 얘기하신 게 길 가다가 이거 뒤통수에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똥파리가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데 똥파리들이 반항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이 안에서도 취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런 취재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정말 맞아요. 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검찰청 주차장에 반이 기자들 차례. 네, 이리 직원이야 이 새끼들아. 근데 냉정하게 검찰 개혁되면 검찰을 먼저 버릴 건 기자들이잖아. 그쵸. 솔직해집시다. 지금 법무부에서 구상하는 대로 검찰 개혁 절차 완성되고 나면 제일 먼저 떠날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왜냐? 뽑아먹을 게 없거든. 수사권도 없는 검사한테 도대체 기자가 뭘 물어봅니까? 그 기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잖아. 기소 여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건데 절차적 행정 처리만 하는 역할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검사한테 누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 그 기자 3명만 빼고는 다 기레기예요 현재까지. 법조팀은 장영진 기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그리고 민중의 소리의 강경훈이라고 있어요. 이 세 사람만 기사를 정상적으로 쓰는 느낌이에요.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